자, 얘들아, 우리 높임법 했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겠지? 자, 한 번만 다시 한번 우리 높임법 복습하고 바로 들어가자. 간단하게 복습할 거야. 자, 위에 높임법 어떤 거 있었지? 객체, 주체부터 먼저. 주체, 객체, 상대.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대답 못 하겠다는 친구들은 필기 하면서라도 외우세요. 왜냐면 이거 백지 테스트 할 거야. 자, 주체는 얘들아 누구를 높이는 거? 주어. 그렇지. 주체가 주어야. 알겠지? 서술어의 행위자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실현 방법.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높인다? 일단은 무슨 조사? 주격조사 깨서. 그리고 주체 높임의 선어 말음이 어떤 거? 그렇지. 시.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객체 높임은 어디를 높이는 거? 그리고 그렇지.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 거. 목적어는 을을, 부사어는 에게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격조사? 에이, 다 까먹었네. 부사격조사. 받는 이 에게를 깨라고 높이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특수어휘. 잠깐, 그럼 특수어휘 하면 주체 높임에서 빠진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특수어휘도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드시다. 드시다. 주체 높임이야, 객체 높임이야? 주체 높임 중에 선어 말음이 시를 쓴 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얘는 특수어휘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드리다. 드리다는 주체 높임이야, 객체 높임이야? 객체. 내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다. 선생님께 받는 이 나왔잖아. 그럼 선생님께라는 부사어를 높이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특수어휘지만 얘들아, 그 특수어휘가 주어를 높이는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특수어휘 확인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상대 높임은 어디를 높여? 듣는 이. 듣는 이. 얘는 무엇을 통해서? 얘가 종결어미. 끝나는 어말어미. 자, 무슨 체랑 무슨 체로 나뉘어? 격식체와 비격식체. 자, 격식체는 어떻게 됐나? 하십시오체랑 그리고 어떤 거?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그리고 비격식체는 해유체와 해체.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외울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 더 있어. 뭐 있지? 간접 높임. 그러니까 간접 높임은 어디를 높이는 거야? 거기다 써. 주체와 밀접한 관련 있는 대상을 높이는 거야. 그게 간접 높임이야. 간접 높임은 어떻게 실현한다? 어떻게 실현한다? 선어 말음이 의시만 사용해야 돼. 교장 선생님 말씀. 교장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계시겠습니다. 안 되고 있으시겠습니다. 의시까지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거 그대로 외우셔야 돼. 그대로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이 정도. 이거 순서도 중요한가요? 네, 중요해요. 아주 높임부터 아주 낮춤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연습 한번 해보고 나중에 백지 테스트 또 할게요. 자, 여기서 얘들아 기억. 삼촌 깨서 뭐야? 깨서 무슨 격조사지? 주격조사. 민상이 빼고 대답해볼게 얘들아. 다른 친구들 아무도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삼촌께서 자, 들이다는 자, 특수어이지. 무엇을 나타내는 특수어이야? 들이다. 자, 얘들아, 들이는 행위를 한 게 누구야?
내가 드린 거야. 누구에게? 그렇지. 얘들아 여기다가 저거 삼촌께 숨겨진 누구? 부사어를 높이는 거였구나. 그래서 부사어가 생략돼서 그래. 부사어가 생략돼서. 그럼 얘는 무슨 높임이야? 객체를 높이는 특수어이겠죠. 이해됐어? 신문을 읽고 계시다. 이거 시, 선어말어미 의시, OX? X. 어떻게? 계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특수어이다. 자, 이 계시는 주체가 누구야? 주체 누구야? 삼촌. 삼촌이 주체잖아. 그러면 삼촌을 높이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주어를 높이니까 주체 높임에 대한 특수어이겠네. 요렇게.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는 뭐뭐 있어? 객체 높임 있고 주체 높임 있다까지 완료됐나요? 됐어? 자, 그러면 니은 한번 해보자. 자, 무슨 높임? 깨서 무슨 높임? 그렇지.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겠죠. 그쵸? 동생에게는 부사어거든. 동생 높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멋진 생일 선물을 사주셨다. 자, 뭐 썼어 여기서는? 특수어이야 선어말어미 시야? 그렇지. 선어말어미 시를 높였죠. 그럼 얘는 주체 높임 썼구나. 됐나요? 자, 디귿 희성이 해봐. 자, 특수어이 뭐 있어? 뭐 싫어? 얘는 주체야 객체야? 그렇지. 누구를 높였어?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였기 때문에 얘는 객체 높임. 가던 길에 나와 마주쳤다. 그럼 객체 높임밖에 없죠. 리을. 나는 친구에게 선생님께 민상이 해볼까? 여쭤보다. 특수어이야 선어말어미야 뭐야? 주체를 높이는 거야 객체를 높이는 거야? 객체. 누구? 부사어인 객체. 그래서 객체를 나타내는 특수어이겠구나. 공유하였다. 자, 동생이 할아버지께서 뭐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깨서 방금 계속했잖아. 주격조사야. 그럼 주격조사면 누구를 높인 거라고 보면 돼? 주어를 높인 거. 그럼 무슨 높임? 주체 높임. 자, 주무시다의 시자는 선어말어미 의시인가요? 아니에요. 주무다라는 단어가 없잖아. 그래서 주무시다 하나가 특수어이야. 얘는 주무시는 행위가 누구? 할아버지가 한 거니까 주체 높임이야. 특수어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 다 적어줬으니까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14번. 시간도 보도록 하자. 자, 시제란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거래. 자, 그러니까 바라시는 애들아 말하는 시간이야.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야. 자, 여기서 퀴즈. 어떤 게 기준일까? 바라시가 기준일까? 사건시가 기준일까? 바라시가 기준일까? 사건시가 기준일까? 와, 진짜 나쁘다. 다른 답 알려주고 기준. 얘가 기준이야. 바라시가 기준입니다. 왜냐면 얘들아 사건은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지. 커피를 쏟는 이 사건은 얘들아 내가 바꿀 수 없어. 커피를 쏟은 거야. 근데 커피를 쏟기 전에 말하면 쏟기 전에 난 커피를 쏟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뭐야? 바라시를 기준으로 미래가 되는 거고요. 커피를 쏟은 다음에 어머 커피 쏟았다. 이러면 이건 뭐야? 과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선후관계에 따라서인데 시간 표현은 선어말어미야 관용사용어미. 얘들아 너네 이거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신에서 선어말어미냐 관용사용어미냐 완전 다른 말이거든. 똑같은 어말어미긴 한데 얘들아 요 선자에다가 동그라미.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여기 앞에서 했었던 요거 잠깐 사주셨다를 볼게. 사다 그 다음에 주다 그 다음에 시다 시었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게 이 높임을 나타내는 거고 얘가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다가 바로
어말어미거든. 근데 어말어미보다 앞에 나왔지. 앞에 나온 얘네를 뭐라 그런다? 어말어미보다 앞에 먼저 선자 써서 선어말어미라고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 멍 때리면 안 돼. 관형사형어미랑 엄청 헷갈릴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선어말어미는 이렇게 오는 거고, 관형사형어미는 거기다가 적어. 어말어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끝에 오는, 맨 끝에 오는 애 중에 하나야.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도 얘기해.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맞춰봐봐. 요 리을 있지? 형태소를 나누면 이 리을이 함께 살다인데 이 살다에 또 리을이 붙어서 리을이 두 번 되니까 리을이 하나 탈락된 거거든. 여기까지는 그냥 복잡하고 요 리을이 얘를 꾸며주게 만들어주거든. 이 집을. 자, 근데 맨 끝에 왔어? 아니면 어말어미보다 앞에 와 있어? 왜? 살 뒤에 띄어쓰기 돼 있잖아. 뒤에 뭐가 바로 붙는 게 없잖아. 그럼 얘는 선어말어미라고 해야 돼? 관형사형어미라고 해야 돼? 그렇지, 얘는 관형사형어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관형사라는 뜻이 뭔지도 적어줄게. 관형사라는 거는 체언 앞에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야.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면 그거는 관형사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해. 원래 살다라는 거는 얘들아 동사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 집을 꾸미게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관형사형어미인 거야. 얘는 어말어미야. 선어말어미가 아닙니다. 이해됐어? 이해돼도 헷갈릴 거야. 요 디귿 봐봐. 디귿에 얘들아 하다는 하다 하지만 하까지가 어간이야. 거기에 니은 다 이렇게 끊어지는 거거든. 자, 이 니은의 얘들아 맨 끝에 왔어? 아니면 어말어미보다 앞에 왔어? 어말어미보다 앞에 오면 뭐라 그랬지? 먼저 선자를 써서? 그렇지. 그래서 얘는 선어말어미야. 근데 얘들아 읽어보면 아이들이 모여서 모래장난을 한다라고 하네? 현재겠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이 길어졌지만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번졌다를 형태소로 나눠봐. 그렇지. 번지다에 엇과 다가 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엇은 어말어미야, 선어말어미야? 선어말어미. 과거 시제를 나타내니까 뭐라고 하면 돼?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하면 돼. 막히면 안 돼. 자, 얘는 가다에다가 니은이 온 거야. 얘는 끝에 왔어? 아니면 어말어미보다 앞에 왔어? 이 뒤에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안 왔어. 그리고 이 니은이 지금 뭐 해주고 있어? 바다를 꾸며주고 있어. 그럼 얘는 끝에 왔다고 해서 어말어미의 종류야. 근데 바다라는 체언을 꾸며주게 만들어주니까 얘는 관형, 사형, 어미야. 이거 내신에 꼭 나오거든. 선어말어미야, 관형사형어미. 되게 다 맞는 말 같이 해놓고 요 어미만 말 바꿔서 나와.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인 건지 선어말 어미인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 너네 문제 풀 때. 이해됐어? 이거 꼭 중요하다 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문제야.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나중인 시제. 헷갈리지? 이거 문제 어떻게 풀으라고? 시간의 순서상이라고 앞에 풀어봐. 시간의 순서상이라고 적으면 발화시를 기준으로 말하는 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나중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미래를 말하는 거야? 과거를 말하는 거야? 말하고 나서 사건이 일어났대. 사건시가 나중이라 했으니까 얘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요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 얘들아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너네 생각해봐. 책을 앞으로 넘겨봐 이러면 이 앞이 앞번호로 넘기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나아간다 생각해서 뒷번호로 넘기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시간의 순서상이라고 꼭 앞에다가 적어놓고 푸시는 게 좋아.
선생님이 풀 때는 굉장히 빨리 풀고 같이 하니까 이해되네 하는데 실제 너네가 하면 이거 안 되거든. 왜냐면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우리 이거 수업했지만 너네는 또 안 될 거야. 일주일 동안 연습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연습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해설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풀어줬는데 설마 답을 못 찾을까? 자, 그럼 나머지 푸세요.